이거 맞춤법에 맞나 이렇게 고민될 때 있으시잖아요. 보통 어떻게 해결하세요?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다고요? 사전 안 보고? 우리 때는 이렇게 사전 이렇게 침 묻혀가면서 넘겨가면서 자,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이제 우리한테 익숙한 형태의 표준어에 대해서 말해보실 시간인데요. 사실은 이제 1부와 2부를 찍을 때도 앞에 다른 선생님분들이 앉아 계셨는데 너무 경건한 마음으로 이제 그분들의 희생을 기리면서 앉아 있는데 지금부터 이제 많은 질문 드릴 테니까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와! 자, 그렇다면 아까 말씀드린 1933년 한글 맞춤법 통일안 이것이 몇 차례에 걸쳐서 개정이 됐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것은 통일안, 즉 이렇게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와 같은 성격을 가진 문서였기 때문에 이걸 이제 공식적으로 확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988년 1월 19일 문교부 고시 제88-1호 이것이 1989년 3월 1일자부터 적용한다라고 우리가 오는 날까지 쓰고 있는 한글 맞춤법입니다. 통일안이라는 말이 빠졌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것이 어때요가 아니라 이걸로 확정한다라는 뜻입니다. 안 쓰면 잡혀가요? 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법이라는 말이 있어가지고 사실은 맞춤법을 똑바로 안 한 자를 벌금 100만 원 이하의 형벌에 처한다. 100만 원 좀 센가요? 그 법이 아니고요. 방법할 때의 의미로서 법이라고 합니다. 한글을 맞게 쓰는 방법. 그래서 문교부에서 제시한 교양 있어 보일 수 있는 꿀팁 정도라고 뭐 싫으면 쓰지 마세요. 문교부라는 말이 조금 어색한 어린 친구분들도 계실 건데요. 저도 검색을 해봤는데 문교부는 과거에 이제 문화와 교육을 같이 관장하던 행정기관이었는데요. 지금 쪼개졌죠.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로 쪼개졌습니다. 근데 우리말을 바르게 교육해야 된다 해서 교육부가 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지금은 주관을 하고 있습니다. 말은 그 나라의 문화니까요. 1988년 이 문교부 고시에서는요. 사실은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 있었던 거를 확정했다의 수준이기 때문에 크게 바뀐 부분은 없고요. 한글 자모를 이제 24개로 확정했습니다. 아시다시피 28글자였죠. 그리고 사전에 나오는 자음과 모음의 순서를 확정을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싶으신데 사전을 펼치면 기억이 있고 그 다음에 쌍기역이 나오잖아요. 우리 사전을 해보시면 요즘 친구들은 사전을 잘 안 보긴 하지만 우리 남한에서 이때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북한과는 그래서 한글 자모의 사전 순서가 다릅니다. 우린 1988년에 이렇게 결정을 했기 때문에 또 예전에 많이 공부하신 분들이 많이 틀리시는 맞춤법 중 하나인데요. 읍니다. 저는 선생님들 만나서 정말 반갑습니다. 우리나라 사람 아닌 것 같은데? 민간발. 사실 이때도 전부 읍니다를 쓰는 건 아니고 일부에는 씁니다. 일부에는 읍니다였는데요. 이걸 전부 씁니다로 통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읍니다를 쓰시는 분이 있으면 89년 이전에 열심히 공부하셨구나. 한자어에서 사이시옷을 붙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사이시옷을 한자어에서도 다 붙였는데 이제 한자어에는 사이시옷을 붙이지 마라. 근데 이때 사실은 6개의 한자어를 예외로 남겼어요. 이거는 안 붙이면 좀 너무 어색하다 해가지고 뭐더라? 꽃빵이 아니고요. 뭐 숫자라든지 횟수라든지 이런 단어들이 있는데 사실 이때도 왜 얘네만 남기냐라는 논란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게 아직까지도 그대로 지금 6개만 남기고 있어서 이때 생긴 논란이 지금까지 계속 되고 있는 겁니다. 아무튼 이때 정해졌다. 두음 법칙을 구체화를 시켰고요. 우리가 자꾸 이제 그 북쪽을 얘기해서 미안한데 북쪽 미디어 들어보면 실명을 걸어놓으면 되고 리형 표시라든지 리발소라든지 이런 표현들이 과거에는 저희도 리발 이렇게 썼는데 이걸 이제 이발, 남녀, 낙원 이런 식으로 쓰는 걸로 확정을 시켰습니다. 그 예전에는 성과 이름을 띄었었어요. 그래서 현민 선생님이었습니다. 호칭은 또 붙였었거든요. 지금 좀 이상하죠. 근데 지금은 성과 이름을 붙이고 호칭을 띄었잖아요. 정현민 선생님. 이 띄어쓰기 일부가 이제 이런 식으로 바뀐 것들이 몇 개 있습니다. 문장 부호의 쓰임이 들어간 게 좀 특이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마침표라든지 쉼표라든지 이런 것들 문장 부호를 좀 관습적으로 써오던 게 있는데 혹시 이 빗금 무슨 뜻인지 아세요? 빗금 이렇게 여기 그 물음표 아래 있는 거 키보드에서 빗금 어떨 때 많이 쓰시죠? 전화번호 마지막에 뭐 3331 빗금 6 이러면 이제 3331이나 3336 이렇게
이상한데요? 둘 중 하나 연결이 되는 거죠? 둘 다 연결되는 건 아니고. 네. 어? 무슨 뜻일까요? 그래서 둘 다 연결이 되는 건데 아, 그 둘 다- 그 중에 하나에 전화를 하면 완벽하십니다. 사실은 제가 이거를 왜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들었냐면 예전에 저희 이제 시설들 중에도 많이 그런 게 있는데 소화기, 빗금, 화재안전체험관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전혀 어색하지 않죠? 소화기랑 화재와 관련된 거를 이제 근데 사실은 이 문장부에 따르면 소화기 또는 화재 안전을 가르치는 체험관이 됩니다. 이 빗금은 날짜를 제외하고 한글에 쓰면은 이것 또는 이것의 용례로 씁니다. 이게 최근에 생긴 게 아니라 88년 맞춤법에서도 이제 계속 이렇게 해왔었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 용례를 잘 지키지 않고 쓰고 있는 편인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문장 부호마다 쓰임과 예시를 이제 적어 놓게 되었습니다. 표준어, 아까 말씀드렸던 표준어를 현재 중류사회에서 쓰는 서울말로 한다라는 좀 애매한 표현이었는데요. 이게 교양 있는 사람들이 두루 쓰는 현대 서울말로 한다라고 하고 이거를 표준어 규정으로 별도의 규정을 만들어서 뺐습니다. 이게 사실 이것도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항상 쓸 때마다 내가 교양이 있는지를 또 생각을 해보게 되고 전 또 서울 사람이 아니어가지고 또 괜히 또 내가 또 시골 사람이라 또 이런 사투리를 쓰나 이렇게 괜히 또 찔릴 때도 있고 제발 저려가지고 자 아무튼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 지금 기준으로는요 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7-12호가 최신 판본입니다. 혹시 선생님들도 일하실 때 이거 맞춤법에 맞나 이렇게 고민될 때 있으시잖아요. 보통 어떻게 해결하세요? 네이버 검색하거나 그거 네이버 블로그에다가 막 아니 그 거기 네이버 맞춤법 검사기? 세상이 그렇게 좋아졌다고요? 사전 안 보고? 우리 때는 이렇게 사전 이렇게 침 묻혀가면서 넘겨가면서 역시 MZ세대셔. 우리말을 올바르게 검색을 할 때는 보통 국립국어원 누리집에 있는 한글 맞춤법 조항과 그리고 올바른 발음은 표준발음법 그리고 외국어로 옮길 때의 표기에 대해서는 외래어 표기법 그리고 이것들이 이제 한 번에 정리해서 표준어인지 아닌지 사전에 올라와 있는지를 확인할 때는 마찬가지로 국립국어원에서 관리하는 표준국어 대사전을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표준어로 인정받았다 라는 말은 표준국어 대사전에 표제어로 올라와 있다를 저희가 기준으로 많이 보게 되는데요.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표준국어 대사전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인간의 말을 담고 있는 사전은 애초에 완벽할 수가 없고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올라와 있지 않다고 해서 없는 말이라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사실은 국가기관에서 이제 하는 거다 보니까 조금 늦게 올라옵니다. 이 부분은 편집 없이 꼭 넣어주셔야 됩니다. 국립국어원을 대변해서 한마디를 좀 해야겠어요. 왜 이렇게 늦게 올라오냐는 비판점이 사실 많은데 이게 아무 말이나 또 다 올리기가 좀 어려운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사람들이 널리 쓴다라고 해서 사전에 올려버렸는데 그 말이 몇 년 안 가고 안 쓰이는 경우들이 사실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도 다뭐 인터넷 같은 데서 몰래 이렇게 보고 계시다가 이제 슬슬 한번 올려볼까 할 때쯤에 좀 몰아서 올리시는 경향이 있어서 표제가 이제 그런 식으로 조금 반박자 늦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뭐 사실 국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이것 말고도 할 말이 많이 있지만 여기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궁금하시면 국립국어원 유튜브